5월 1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 편성은 조금은 약간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편성들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기수들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기회성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3마리, 다실바 기수가 1마리를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약간의 인기권에 끌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중해서 파악해야 되고 판단되고요. 편성 자체가 최근 경마가 말의 상태가 좋다고 다 입상을 하지 않습니다. 말들의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조교 상태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전개적인 이점에 있는 마필들이 다 입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없는데 문세영 기수가 3일의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대상경주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임균 기수와 유승관 기수 이런 기수들이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박성 꼼꼼히 분석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박성호하고 똑 맞아떨어져 있는 경주 편성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편성인데 마필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5번말 러브 카우걸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주행검사 때만 강하게 추진해서 선행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창마와 15마신인데 마지막에 약간의 여유 있는 걸음은 보여줬지만 이 마필의 5번말 러브 카우걸이 모래를 안 맞아왔다는 게 일단 단점입니다. 모래를 맞아봤으면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15마신을 이겨가지고 우승을 했다면 이렇게 합격을 했다면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만약에 1200m 코너를 도는데 모래를 맞아버리거나 뭔가 약간 단점이 보인다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돼요. 5번말 러브 카우걸 이런 마필들 매번 주행검사 때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0번마 바로 챔피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중속에서 지난번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못 따라 붙었고요.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들의 단점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외곽 게이트입니다. 최근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전개가 풀리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볼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외곽이에요. 또 선행을 갈 수 있나? 못 가요. 지난번보다 더욱더 좋은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전개보다 더 좋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편성 자체에 딱 맞아떨어지는 마필이 있죠. 그래서 3번마 킹고태양도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했지만 약간의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스포조교 4번씩 하고 나오고 있는데 4번마 킹고태양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안정적인 마필로 따지면 9번마 골든플라잉이 되겠습니다. 15주의 공백은 있지만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연일 병합조교도 했고요. 근성도 끌어올렸고요. 약간의 말이 약간의 집중력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마필 국내에서 5등급의 마필인 정문 최강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라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직전 경주 1월 29일 날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서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9번마 골드플라잉의 장점이라고 판단되고요. 요거는 다리 쪽이 약간의 질병인데 요거는 약간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발 뒷굽 쪽에 있는 구절하고 그 발굽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약간의 염증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9번마 골드플라잉 여기는 그래도 안정적인 충만감이다. 레이스 이름에 좋은 마필 자체들이 없다. 여기서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 9번마 골드플라잉이에요. 공백은 있지만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제가 조교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상범 기수가 좀 길게 조교를 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도 안쪽에 대놓고요. 이건 이제 트랙라이더가 이제 조교를 하는 건데 구조관리사가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말이 이제 약간 용수철처럼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두 바퀴 이제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거 이제 뭐 한 바퀴만 돌리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바퀴씩 돌리고 지금 출전하는 거예요. 지금 국내사 5등 정문 최강 외곽에다 대놓고 지금 타는 겁니다. 편성도 보면 9번마 골드플라잉이 세 번째, 빠르면 두 번째까지도 불 수 있어요. 5번이 가고 3번이 가고 그 다음 번에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예, 국내사 5등 정문 최강은 일요일날 7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요 정도면 해볼만 해요. 여기에서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바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가능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9번마 골든플라잉 이 마필을 중심으로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안쪽에 1번마 문학의 이글입니다. 이것도 신용철 기수가 마무리 조기 때 목요일날 발주 연습을 했는데 상당히 발주도 괜찮았습니다. 발주에 약간의 단점이 있다고 보였는데, 야, 끌고 가려는 힘도 의외로 좋았던 마필이에요. 끌고 가려는 힘도, 죄송합니다. 끌고 가려는 힘도 의외로 좋았던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예요. 요거 포인마입니다. 450기짜리 포인마인데 1번 게이트예요. 공경자 마주, 문학치프의 마주입니다. 문학 시리즈의 말 아래 하나인데 말이 의외로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주에 빠른 말이 없어요. 문학의 이글이 아예 밀고 가면은 얘가 또 배당할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조교 잘 해놨습니다. 일단은 이번 1경주는요, 안정적인 마필은 9번마 골드플라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배당이 터진 다음에 안쪽에 1번마 문학이글, 요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하이 범미 3월 18일 경주 때 착순 변경이 되었죠. 3착을 왔는데 2착과는 3착을 변경되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의외적으로 락스트에 착순 변경이 되면은 기승전증 기본 쪽이 뭐 3일 4일인데 견책만 받았어요. 그리고 4월 16일 경주에서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3착을 왔던 마필인데 딱 이 타임만 봅니다. 1분 16초대의 타임만 봅니다. 어디 포지션을 가느냐가 중요한데 13초 9예요. 스타트 능력이.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인기 1위로는 좀 과다한 판단이고, 11번마 장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래를 피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떼야 되는 부분인데, 야, 얘는 이제 모래를 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모래를 피하려면 아예 외곽에서 무빙을 따가지고 선두권에 붙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할래야 하는 건데, 아무런 봐도 11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정말 뭐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해서 전개 자체가 잘 피었어요. 근데 스포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거든. 조교장도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모래를 피했다는 게 장점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 경주는 야, 모래를 피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부족하고, 7번마 베스트 플랜도 2주 만에 이제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경기 약간의 초반 의지가 약간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4착을 왔는데 걸음걸이를 확인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7번을 일단은 약간의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여기서 그래도 안정적인 충막감은 5번마 정상 럭키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4번이 선행을 가고 5번이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5번이 아예 밀고 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보다 조교도 올렸고, 지난번에 500km가 넘는 500km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5km, 6km 정도 빼고 나올 것으로 보여요. 워낙에 조교를 상당히 잘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부미노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고 마무리 조교 때 김혜성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정상 놓기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약간 꿈을 뚫대고 있는 마필은 10번마 아름다운 사이거든요. 이 마필도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스타트 위에 100m 지점에서 외곽으로 기대는데, 제가 봐서는 김태희 기수가 지난번에 10번 게이트다 보니까 너무 외곽으로 좀 후미꾼에 있다가 외곽으로 나오려다가 그냥 틀려버렸던 마필입니다. 차라리 이 마필은 아예 꼭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라스트에 취입으로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그렇게 막 뭉치는 레이스고, 이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뭉치는 레이스거든요. 그렇다면 김태희 기수가 10번만 아름다운 사이를 꼭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취입으로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번을
그래도 인기마 중에 안정적인 배당이 터진다면 10번마 아름다운 사이. 김태희 기수가 정식 기수가 되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올라올 때가 됐어. 이제 어깨에 힘도 빼고, 어깨에 힘도 빼야 되잖아요. 어깨에 힘도 빼고, 뭔가를 일단 보여줘야 돼. 10번마 아름다운 사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번마 작은 클래스는 고민 필요. 4번 하이몬민도 체중을 빼야 되는 부분. 예, 그렇다면 5번마 정상 넣기. 요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안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번만 퍼플 신화는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평가라고 평가됩니다. 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 뭐 한센의 자마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교의 모습도 봐도 괜찮아요. 뭐 끌고 가려는 힘도 상당히 좋았고요. 2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여기 이제 복병마 한 마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히 약간 인기권에 좀 많이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10번마 큐피드 시크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김영근 기수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김영근 기수는 스타트 능력이 늦은 마필들 강하게 추진해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의 기수잖아요.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발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뜰 수 있는 타임이라는 거죠. 마체가 작은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일단 탄탄한 마필입니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김영근 기수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영근이가 타보고 지금 다시 한번 타고 있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기수들이 탔다가, 그러니까 능력 기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 기수들이 탔는데 다시 한번 타 그 말을. 그런 마필들은 그 다음번에 약간의 호전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10번마 큐피드 시크를 김용근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해요. 직전 경주까지만 해도 관리사들이 마무리 조교까지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수요일날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한다는 이유는 분명히 말이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10번마 큐피드 시크 안 팔리고 있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7번마 금성 리비어도 선입권에서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고요. 일단 지난번에 3착을 왔는데 끈기는 어느 정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4번마 천지 스카이가 바로 이제 팔리는 마필인데 일단은 2번이 선행을 가고 4번이 바로 따라 붙는다는 그거 딱 하나의 장점뿐이에요. 나머지의 말의 단점이라면 다리가 높다는 거예요. 양 다리가 같이 높아요. 이 마필은 대끼리로 팔리는데 제가 약간의 단점을 보여드릴게요. 양다리가 높아. 조교 때도 높더라고요. 이건 단점입니다. 지금 천지 스카이 보십시오. 앞다리 보십시오. 앞다리 지금. 앞다리 보시면은 다리가 지금 높아요. 이쪽 다리가. 지금 약간 그냥 포크레인, 제가 말씀드린 포크레인 공법이라고 그러죠. 찍는 거, 땅을 찍어. 땅을 찍고 지금 다니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아예 뭐 3번째, 4번째 되면 아예 삭제해버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선입 외곽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만 보는 마필입니다. 지금 다리 보십시오. 다리가 지금 완전히 땅을 찍고 있는 거죠. 부드럽게 안 넘어가, 다리 자체가. 워낙에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을 맞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거의 뭐 두 마필이 대끼리 막곤으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전혀 뭐 선입 외곽에 바로 붙는다는 거 빼놓고는 지금까지 메리트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2번을 놓고 7번, 10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동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박성 좋아요가
힘을 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을 내서 좋은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4경주 예상이 들어갑니다. 11번화 플라이데이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서동원 기수가 농땡이 기지를 잡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레이스를 풀어갔던 부분이었죠. 자, 정말 앞선에서 그냥 강하게 밀어가지고 최대한 앞선에 붙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떠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막 빠른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레이스 자체가 또 빠른 마필 자체가 없어요. 5월 13일 토요경마는 정말 레이스 흐름을 누가 끌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1경주부터 4경주까지 모든 레이스를 보면은 원사이드하게 선행 가는 마필은 3경주 2번마 퍼플 신화뿐이 없어요. 나머지 마필들은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11번마 플라이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잘 띄워주긴 맞지만은 이번에 조교도 상당히 좋아요. 국내선 5등급 6등급 아르곤 무적하고 병합쪽을 했고 마무리 조교 때는 또 국내선 5등급 마을하고 또 병합쪽을 했습니다. 근데 외곽에서 얼마만큼 무빙을 뜯느냐 중요한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이런 레이스에서 그래도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걸 잡아온 마필은 6번마 큐피드 챔프가 되겠습니다.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주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조교 때 채찍을 때리니까 때린 만큼 쭉쭉쭉 날아갔고 그래도 경주의 조건을 보면 얘가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혁 기수가 직접 조교도 했고요. 직접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국내선 6등급 테스타 루비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추진하면서 지금 채찍을 턱 붙어보죠. 턱 붙어보니까 쭉 따라 붙어요. 요런 거는 반응이 있다는 거, 채찍 반응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걸음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가는 마필들은 또 안 가요. 큐비드 챔프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조교 때 확실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외곽의 11번마 플라이데이 안쪽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6번마 큐피드 챔프 이 두 마필 강하게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닙니다. 여기 뭐 7번마 베스트레이드도 괜찮습니다. 뭐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탈 자체가 약간 늦은 단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말들을 한 번씩 계속 체크하고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기로 했는데 이번 경주 막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인기마 중에 안정적인 충막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져가려고 합니다. 4번마 스탠바이미 일단 이번 경주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이 성공했고 3월 18일 경주에 또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모래를 안 맞아봤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의외로 안쪽에 1번마 머스탱 참 7번마 해운대 갈매기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7번마 스탠바이미가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번 경주가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해운대 갈매기 앞말이 515kg가 나갑니다. 야, 지난번에 윤승하고 나가고 A시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앞말이 500kg가 넘는데 이렇게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럽고 주폭이 좋은 거야? 할 정도로 7번마 해운대 갈매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경주를 막상 뛰어보니까 이창마 파인챔프한테 7마신을 이겼던 마필이잖아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타트도 좋고 앞말치고는 엄청나게 좋았고요. 8번마 카이어타 참은 2주 만에 빠른 출전이 있는데 지난번에 뭐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앞선이 무너지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11마리가 뜹니다. 늦어도 지난번에는 바닥에서 쳐도 8번째였는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거의 뭐 8번마 카이어 챔프는 7번째, 8번째 더 늦어버릴 수도 있어요. 9번마 불의 날개 지난번에 10번마 베스전사한테 거의 뭐 3마신 거의 뭐 4마신을 이겼던
늦었던 부분입니다. 약간의 코너에서 약간의 외곽으로 기대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얘도 약간 전개를 잘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10번마 베스전사 역시 기본기를 일단 탄탄한 마필이지만 얘도 이제 선행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입상에 실패했던 부분과 지난번에 선행을 가가지고 PNSI를 이겼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선행을 가야겠죠.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까? 못 갑니다. 여기 안정적인 충막감을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근데 인게임러들이 다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인게임러의 단점을 가지고 이번 경주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사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절대가치 지난번에 정말 앞선에서 이제 선행 경합까지 하면서 상당히 잘 뛰어줬던 마필이죠. 레이스 흐름을 정말 알고 김영근 기수가 잘 타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 경주 편성이고 부담량이 0.5kg 뿐이 안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내선 6등급 말들 킹고태양 토요일 1경주에 출전하는 킹고태양하고 병합조개라는데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월 19일날 선행식으로 레이스 정에서 구마신을 이겼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4월 16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금화파이한테 졌어요. 산마신은 강한 킨한테 산마신을 이겼고요. 그 부분에서 얘는 좀 더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겠구나. 모래를 맞으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6번만 절대 가치가 되겠고요. 3번마 특급대로는 김규배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김규배 기수가 거의 이 마필을 3주 동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마리 상태는 이상 없다고 판단되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경기에 보는 마필은 4번마 아이스크림이 되겠습니다. 최근 승급전에 맞으면서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치고 말았죠. 근데 두 번 다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신의 마필들 신마들이랑 병합적으로 했는데 걸음걸이가 괜찮았고요. 13초 4의 스타트 능력, 그 전에 1월 29일날 13초 3의 스타트 능력이면 여기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선행을 가야지 더 뛰는 마필이고 선행을 가야지만 더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갈 수 있다는 거. 4번마 아이스크림을 이번 경주 안정적인 축으로 한번 놓고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시장에서 3번마 특급대회 김규배 기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만 모닝 프린스. 야,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무리를 했죠. 1700m에서 11번 게이트인데 외곽에 무빙을 뜨고 또 뜨고 1코너 접어들고 2코너를 접어들면서 거기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선행을 온사이드하게 가면 좋은데 약간의 무리를 해서도 가야 돼요. 근데 괜찮아. 근데 이제 부담량이 1kg 올라갔다는 게 약간의 단점? 이런 부분이고요. 일단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7번마 온두푸슬로 같은 경우도 3세 마필 앞말입니다. 1300m만 뛰고 지금 1700m의 첫 도전입니다. 이런 마필들 깨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잖아요. 선행형 마필이 아니고 추입형의 마필이겠다는 약간의 장점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앞말 3세 마필들이 1700m에 여기에 외곽 게이트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리는 마필 축으로 잡고 딱 두 방의 메리트로 잡고 끝나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힘으로 깡으로 뛸 수 있는 마필 상당히 좋아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박송이가 복병마 한번 놓고 압축된 막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레이스는 그냥 3번 7번 이 막권을 사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저의 방송 보시고 방송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7경주 복병마 한번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호나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안정적인 마필은 6번마 남성 호랑이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깨지긴 했지만 라피어반한테 코쳐졌거든요. 이 레이스도 보면 세 번째 정도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뭐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 있기 때문에 맨 바닥에서도 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이번에도 외산 1등급 마필 갤럭컬린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걸음거리가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레이스는 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여기에 선행 가는 마필이 4번마 스트롱펄조인데 얘는 뭐 자왕 관절염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장거리 경기는 더 1800원 안 되는 부분이고, 이번마 야무진제에서 역시 계속적으로 구절염이 발생했던 마필입니다. 작년에도 발생하고 올해도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안토니오 교수가 이번에 또 조교는 좀 더 강도를 올렸습니다. 요거는 봐야 되는 마필이고, 일단 2선까지 3선까지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3번마 센스쟁이가 예전에 계속적으로 3등급에서 낮은 부담량을 타고 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2등급에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을 계속 포착하고 있는 마필인데 딱 이번이 찬스인 것 같아요. 65점으로 이번에 딱 강등됐거든요. 부담량이 58이라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편성 자체를 너무 잘 만났어요. 그렇게 센 마필 자체가 없어요, 이 레이스 자체가. 송재철이가 그냥 꼭 잡고 그냥 바닥에 있다가 그냥 라스트에 외곽으로 빼가지고 송재철이가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꼭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보는 거.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근데 이 송재철이가 직접 월요일날 조교도 했습니다. 수영 조교도 열심히 했고, 부담량이 58은 맞아요. 58은 단점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까지 뭐 2000m, 1800m, 2000m로 꾸준히 뛰었던 마필입니다. 거리적인 측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강등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센스쟁이한테 이번에 딱 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송재철 계속 직접 조교를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말이. 월요일 조교까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산 4등급 파르키우스는 대상 경주 나가는 마필이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병합 조교를 한 겁니다. 특별 경주, 죄송합니다. 특별 경주 나가는 마필이죠. 잘 가죠. 이 정도면 해볼 만해. 이 편성 자체가 워낙에 말들이 없어.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딱 찬스인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6번만 남산호랑이에 3번만 센스쟁이 이걸로 한 방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5번마 피닉스 서브하고 7번마 은혜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5번마 피닉스 서브 같은 경우는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을 못해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면 힘이 약간 마지막에 힘 자체가 꾸준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좀 더 가야 되는데 4번만 히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선행은 좀 가기가 어려워요. 선이 외곽에서 붙어야 되는 부분이고, 7번만 은혜도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레이스 전기를 했는데 마무리 조교 때 조교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마무리 조교가 너무 약해. 와, 이건 좀 너무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 이런 조교에서 입상에 성공했지만은 이번까지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약간 추진해도 잘 안 가죠. 조교 자체가 너무 약해요, 지금. 목요일 날도 속보 한 바퀴만 타고 나오고, 금요일 날도 속보 한 바퀴만 타고 나오고 있고, 딱히 좋아진 게 없습니다. 대끼리 약권이 이번 경주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기바로 팔리는 부분이 단점이 있다면 무조건 한번 노려봐야 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삭제할 수 있는 마필들 삭제 다 하고 구경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1번, 2번, 3번, 5번, 8번 1번, 2번, 3번, 5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경합하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1번만 성실공주도 성실공주 핑크도 무조건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 두 번의 경주에 입상에 성공했을 때 보면은 2월 26일 날은 몰로기수가 진짜 안쪽으로 진짜 거의 엉덩이에 대놓고 탔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모래를 거의 안 맞았어요.
그리고 3월 25일 날은 모레 정통으로 맞았고요. 지난번 4월 8일 경주 때는 그냥 앞선에서 아예 선행을 가버렸던 경주였죠. 제가 그때 4월 8일 이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수천 경주로 가져가면서 적중을 만들어드렸던 경주였는데 딱 그 맥락입니다. 모래를 피해야 되는 거. 3번마 골든파워는 초반에 밀어버리면 말이 끌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안쪽에 이번만 문학송이 있기 때문에 1번도 선행을 가야 돼, 2번도 문학송도 선행을 가야 돼, 3번만 골드파워도 선행을 가야 돼. 다 앞선 애들 경합을 해. 3번만 골드파워 같은 경우는 아예 밀어버리면 끌고 가버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초반 스타트 나고 쫙 밀었어. 그러면 안쪽에 1번과 2번이 가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 그러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잡으면 말이 끌고 가버려요. 근데 초반에 3번만 골드파워가 1번, 2번을 보내놓고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얘는 또 모래를 맞으면 외곽으로 사행을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3번은 축으로 내기 때리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마필이고, 10번만 네모프린트는 지난번에 중속에서 끌려버리면서 3마리 발골을 전개했던 마필이죠. 취입성의 스타일에 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입으로 타야 되는 마필이 10번이에요. 4번만 은혜충만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스타트는 엄청나게 좋았어요. 별다른 추진은 않는데 선행을 딱 갔는데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쪽에 자리가 없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효정 기수가 3마리 밖으로 아예 밖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영영삭석, 탭다운 이런 마필들은 센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들은 이게 진짜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번에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오너길 에이스가 빨라. 1번, 2번, 3번을 가고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만 딱 붙어버리면 6번은 그냥 날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4번만 은혜충마 이 마필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10번을 후공마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들 무조건 선행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 토요 경마를 풀어드렸습니다. 최근 경주의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교 좋다고 인기꾼다고 들어오는 마필들 별로 없습니다. 전개 운이 따라야 되는 마필들, 그리고 편성을 잘 맞았던 마필들, 그런 마필들 토요 경마에서 공략하면서 현장에서 촉 살려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